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김문영 기자, 픽뉴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두동강 람보르기니입니다. 저 비싼 거 한 3, 4억짜리 차인데 두동강이 나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산 차인데 알고 보니 파손된 차를 판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큽니다.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매자 A씨의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차를 한 수입차 커뮤니티에서 회원으로부터 1억 원을 주고 산 A씨는 구매 이후에 랩핑, 그러니까 필름지 등을 제거한 뒤에 경악을 하고 환불을 결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왜요? A씨가 올린 사진을 한번 보시면 랩핑이 제거된 손잡이는 두동강이나 접착제로 겨우 붙여놓은 상태고요. 저 사진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손잡이가 정말 두동강이 나 있네요? 네, 사이드미러 도색도 벗겨져 있는데요. 예. 사포질로 도색이 벗겨진 양 유리창 옆의 기둥 부분도 겉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랩핑을 벗겨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 네. 예? 자,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중고차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구매자 A씨가 당연히 환불을 요구했지만 첫 번째로 판매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았다면 사고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며 공감하고 환불에 동의했는데 예. 판매자 B씨의 아버지가 다시 나서서 A씨에게 연락을 해 멀쩡한 차를 홀딱 벗겨서 환불을 요구하면 어떡하냐며 랩핑을 원상 복구한 뒤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대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결국 법정 공방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고차, 외제차 사고 팔다가 또 법정까지 가게 된 셈이 됐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추방위기 난민입니다. 이거 뭐 어느 나라 난민 얘기입니까? 네, IT에서 건너온 난민 이야기인데요. 예. 영상에서 강에서 목욕을 한다든지 다리 아래에 걸터앉은 수많은 인파가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미국 텍사스주의 델리오와 멕시코의 시우다드 아쿠나를 잇는 델리오 국제교량 아래에 이런 대규모 불법 난민촌이 형성됐는데요. 무릎 깊이의 리오그란데 강을 도보로 건너 미국으로 가려 하는 IT인들의 모습입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들의 수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근데 처음에 추방 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말만 믿고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다리 밑에 정말 사람 되게 많네요. 네. 하지만 미국의 국경 경찰은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IT로 다시 추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도 강경한 입장인데 들어보시죠. I am about to sign a law that adds nearly $2 billion to border security in Texas. 네, 가난과 자연재해 또 정치적 혼돈을 피해 고국을 등졌던 IT인들이 브라질이나 칠레 이런 남미부터 미국까지 이동을 해온 건데 꿈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도덕경찰입니다. 도덕경찰? 뭔 얘기예요? 네,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얘기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기존 여성부 건물 간판 자리에 새 현판이 들어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랍어로 써 있는 간판을 얘기하는 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랍어로 기도, 훈도 및 권선징악부라는 현판인데요. 그러니까 여성부가 권선징악부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권선징악부는 과거 탈레반 통치기에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도덕경찰을 담당했던 부처인데 그때로 회귀하는 겁니다. 네. 과거 탈레반 통치기에 권선징악부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은 돌로 쳐 죽이는 공개 처형을 허용했고요. TV에서는 음악과 오락을 금지했고 물건을 훔친 자는 손도 자르는 걸 허용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여성이 언론이나 은행 분야 고용을 금지할 거라고도 밝혔고요. 집 밖의 남녀 접촉은 병원 진료 같은 예외 상황만 허용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끔찍한 공포 정치의 부활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는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12억짜리 이발입니다. 이발하는데 12억.
들었을 리는 없고 뭔 얘기예요? 네, 미국의 한 7살 소녀가 미시간주의 한 공립초등학교의 사서직을 맡은 교사에게 부모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잘린 일인데요. 흑백 혼혈인 이 소녀의 아버지는 백인인 교사가 인종 편견 때문에 흑인처럼 곱슬거리는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주장을 하고 네. 우리 돈으로 12억짜리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군요. 네, 앞서 지난 3월에 소녀 저니 호프마이어가 가위로 머리 한쪽 면만 잘렸고 학교 층에 항의한 아버지는 달래면서 머리를 다시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교사가 머리카락을 또 뭉텅이로 잘라서 울면서 하교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학교 측은 부모 허락 없는 이발은 학교 정책 위반이지만 인종차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해고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인종차별 논란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네. 결국 뭐 이발비 12억이라는 게 인종차별 비용일 수도 있겠네요. 예. 듣고 보니까 저희 7080 세대 젊었을 때 머리 길면 싹둑싹둑 잘렸던 그런 기억이 또 나고 합니다. 예. 오늘 픽뉴스 김민영 기자였습니다.